주요한 추진력, 과학적, 기술적 혁신의 주요한 추진력, 임페투러스. 추진력은 우리의 증가된 능력 이어왔어. 우리의 증가된 능력 이어왔다. 뭐하는 능력? 뻗어나가고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능력이 이어왔다. 뭐뭐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여기 어빌러티에 있는 투부정사는 다 형용사준용법이죠. 형용사준용법이 두 개가 온 겁니다. 1번, 2번 또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오고 그 아이디어를 섞어 우리 자신의 것과 뭐 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이해갔어요? 다시요. 과학적, 기술적 혁신의 주요한 추진력은 이어왔습니다. 증가된 능력 이어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 능력은 아이디어에 도달하고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능력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섞어 우리 자신의 것과 오는 자신의 것이죠. 왜 섞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준용법이 여기부터 저 끝까지야. 어빌리티를 꾸며주는 거야. 조합적 창조성, 컴비네이토리얼, 어떤 조합하는 창의성은 인정이야, 인정. 동격이 되죠. 그 인정이라 함은 그 어떠한 것도 진짜로 독특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야. 어떠한 것도 진짜로 유일무이한 것은 없어. 다시요. 조합적 창조성이라는 거. 조합적 창조성이 뭐야? 이것저것 합친 거죠. 그 창조성이라는 건 하나의 인정이야. 그 인정은 뭐냐? 어떠한 것도 진짜로 독특한 것은 없다. 애초에 딱 유아독존. 나는 혼자 유일하게 독자적이야. 이런 건 없다. 이런 얘기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야. 어떤 측면에서는 아니야? from scratch가 처음부터라는 뜻이야. 뭔 뜻이야? 처음부터 완전히 만들어지는 측면에서는 아니야. 어떤 새로운 게 창조됐을 때 이게 처음부터 완전히 만들어지는 측면이 아니라고. 얘도 분명히 또 다른 뭔가에서 왔고 또 얘도 분명히 또 다른 뭔가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창조의 창조를 거듭하는 거지. A라는 게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바로 AI로 갈 수는 없잖아. 그 개념은 마주한다. 상당한 저항과 창의적인 어떤 공간에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야.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빈 캔버스 위에서 빈 캔버스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 아니야. 이건 순수한 창조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다. 근데 요즘은 융합 창조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지. 하지만 많은 데이터는 존재하고 있어. 뭐 하기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 서포트가 지지하는 게 아니야. 뒷받침하는 거야. 영향력과 영감이라는 이러한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가 존재한다. 여기서 영향이라든가 영감이라는 거는 독자적인 그런 창조성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야. 영향력을. 그리고 영감을 주는 거야. 어떤 창조를 할 때. 그러니까 얘는 순수한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창조성이 아니야. MP라는 사람, 예술가인데 그가 촬영했어. 이거 슛의 과거죠. 촬영했고 만화로 만들었어. 고대 유물을. 뭐로부터? 메소포타미아 박물관. 메소포타미아 예술박물관으로부터 고대 유물, 레릭 유물이죠. 고대 유물을 촬영하고 그리고 뭐 만화 영상으로 만들었어. 뭐 하기 위해? illustrate, 묘사하기 위해.
뭐를? 그녀의 관점을, 그녀의 요점을. 그녀의 요점이 뭐야? 이것도 동격이 되시겠지? 바로 모든 창조물은 파생되어진다는 그녀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이거 예술작품이죠. 모든 예술작품은 파생작품이야. 파생되어진 작품이야. 그 만화 영화에서 올리버, 그, OL이라는 사람이 조사했어. 이미지의 전용. 이 리어프리에이션은 전용이야, 전용. 그러니까 어프리에이션이 전용이야. 전용이라는 건 끌어다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리니까 재전용이야, 재전용. 다시 끌어다 쓰는 거야. 그 사람은 조사해서 이미지의 재전용을 그의 동영상 에세이에서, 그의 동영상 에세이 버전스에서 마음으로써, 봄으로써 어떻게 디즈니가 재활용하는지 만화를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뭔가 1탄, 2탄, 3탄, 4탄, 5탄 이렇게 뭔가 앞에 있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변형시켜가지고 끌어다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활용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전용이란 말지, 알지, 전용. 끌어다 쓰는 거. 예산을 전용한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예산이 없어. 근데 여기에 B, C, D, E, F라는 예산이 있는데 당장 이 F라는 예산은 급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F라는 예산을 A에다 끌어다 쓰는 거 전용한다고 해. 끌어다 쓰는 거. 창조성이라는 건, 창의성이라는 건 본래, 오리지널 최초의 본래, 여기서는 본래라는 뜻이야. 본래 오픈소스의 어떤 코드이다. 그러니까 창조성이라는 건 약간 오픈소스야. 아무나 갖다가, 그러니까 공개됐다는 얘기야. 공개된 정보야. 자원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창조성 하면 유일무이한 뭐 이렇게 독자적인 거인 것 같지만 처음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냥 일반화가 돼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쓰는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때부터는 오픈소스 코드가 돼서 아무나 이걸 토대로 또 다른 걸 다시 만드는 거지. 그걸 이제 전용이라고 한 거야, 전용. 끌어다 쓰는 거. 근데 재전용, 또 갖다 끌어다 써, 얘를. 또 어떤 애가 또 얘를 갖다 끌어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창조, 재창조, 재창조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은 완전히 지금 얘기하고 다른 말이고, 그럼 몇 번이에요? 5번인 것 같아. 창조성이라는 건 포함한다.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부터 쌓아 올라가는 걸 말한다. 답은 5번이죠. 프로드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구분했어. 뭐 사이를? 의식과 무의식적인 생각 사이를. 하지만 오늘날의 그 무의식적 생각에 대한 이해는 프로드의 그 야단법석의 그 무의식이 아니야. 그 feeding, 욕 같죠? feeding은 소용돌이 치는 이런 뜻이야. 약간 야단법석 같은 프로드의 어떤 야단법석이 될 만한 소용돌이 칠 만한 그러한 무의식이 아니야. 뭐와 함께 그 억압된 충동과 본능과 함께 다시 무의식적인 생각이라는 거 왠지 생각 없어 보이잖아. 무의식적 생각이라는 게 무의식적 생각이라는 거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는 그 당시 프로드의 어떤 소용돌이 치는 즉 야단법석을 일으킬 만한 그런 무의식이 아니야. 뭐와 함께 그 무의식의 어떤 억압된 충동이나 본능과 함께 그것은 더 냉담하고 더 큰 정보야. 뭐하고 있는. 즉, 이은 뭐야? 무의식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무의식적 생각이라는 건 더 냉담하고 더 큰 정보야. 뭐하고 있는. 시스템을 처리하고 있는. 우리의 기억, 생각, 언어, 태도, 인식은 작동해. 이런 두 가지 트랙에서. 즉, 하나,
두 가지 트랙인데 이 대시는 예시를 얘기하는 거지. 의식이 있는 고의적인 높은 하이로드와 무의식적인 자동화된 로우랜드야. 그러니까 하나는 의식하는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의 일부러 뭐뭐 하는 하이로드고 하나는 무의식의 자동화된 로우랜드야. 이게 두 가지 트랙이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할 때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근데 의식은 하이로드고 무의식은 로우로드라고. 우리 하이로드의 생각이라는 것은 리플렉티브한 거야.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갈 거냐? 리플렉티브가 뭐야? 사색하는, 뭐 반성하는 이런 뜻이지. 뭔가 사색하는 거야. 왜? 의식하는 거니까 사색할 거 아니야, 뭔가. 그리고 우리의 로랜드의 마음은 인투이티브, 직관적인 거야, 직관적인 거. 아까 인스팅트라고 했지.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직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사색한다는 건 일부러 뭔가를 생각하는 거야, 의식하는 거야. 근데 직관적이라는 건 자동화야, 자동화. 그치? 생각해봐, 운전하는 것을. 너의 뇌는, 그리고 손은 알아. 움직이는 방법을. 어디로? 올바른 차선으로. 레인은 차선이죠. 하지만 당신이 대부분의 운전사와 같다면 당신은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대부분의 운전사들은 말해. 그들이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나서 똑바로 갈 거라고. 차선을 오른쪽으로 바꿀 때 오른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똑바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조종할 거야. 길 밖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어떻게 가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똑바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차가 이렇게 길 밖으로 벗어날 거라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할 거야. 사실 오른쪽으로 움직인 후 너는 다시 역으로 해야 돼. 그 핸들을, 이 스티어링 휠이 핸들. 핸들을 동등하게 중앙의 왼편으로 역으로 해야 돼. 거꾸로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일단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돼.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이 차가 계속 어디로 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일단 돌렸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돌린 만큼. 왼쪽으로 돌려야 다시 중립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반드시 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는 거꾸로 한다가 영어로 뭐야? 리버스야. 그 핸들을 동등하게 그러니까 중앙의 왼편으로. 그리고 나서 돌아가. 그 중심의 위치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봐봐. 여기서 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들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똑바로 할 거야. 얘기했지. 지금 운전사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의식적으로 말한 거야. 컨셔스. 근데 의식적으로 말한 게 정답이야? 틀린 답이야? 틀린 답이니까 롱이야, 롱. 의식적으로 얘기했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못해. 잘하지? 차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야. 일단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이렇게 똑바로 잡는다고. 너의 로드 가이드 핸드, 로로드로 안내된, 가이드가 안내된이지. 안내된 손은 알아. 어떻게 그거 하는지. 그것을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로로드 가이드 핸드라는 건 뭐야?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야. 무의식. 무의식으로 인도된 손이라 이런 얘기.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프로드라는 사람은 처음에 무의식을 되게 소용돌이 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이게 좋은 의미, 나쁜 의미야. 되게 안 좋게 봤다 이런 얘기야. 왜? 억압된 충동과 본능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사실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왜? 무의식은 나쁜 게 아니야. 자동화 시스템이야. 자동화 시스템. 알겠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어딘가 가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 음.
자동화 시스템이야. 그럼 몇 번 잡이야 이거? 너의 무의식의 생각은 처리한다 정보를 너를 위해 자동적으로 이거야? 아, 마케팅 연구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참여해. 그죠? 인터뷰에. 그리고 어떤 포커스 그룹에. 포커스 그룹이라는 건 이제 각계각층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집단을 얘기. 또는 오더 라이크는 뭐 그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비슷한 것들에 참여를 해. 다시 마케팅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흔히 참여해. 인터뷰라든가 포커스 그룹에. 포커스 그룹이라는 건 어떤 집단에서 대표가 되는 모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봐, 관계대명사라는 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대신받는 데지. 선행사가 뭐야? 뭐 인터뷰라고 보자고. 그러면 인터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듀어링이 있으니까 인터뷰 동안회가 되는 거지. 인터뷰 동안에 그들은 나타내 그들의 욕망, 선호도 또는 마케팅 용어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도 욕망이지 뭐. 이걸 나타낸다고. 몇몇 방식은 이렇게 소비자의 감정. 근데 아까 언컨셔스는 무의식이고 서브컨셔스는 잠재의식이야. 그 소비자의 잠재의식, 몸에 이제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그 잠재의식의 감정을 디텍트 찾아내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매우 그러니까 변화하는 또 성공률과 함께 다양한 성공률과 함께 다양한 성공률이라는 건 성공하는 그 속도가 그 비율이 뭐 소비자의 어떤 감정을 찾아내는 그 속도가 다양하다 이런 얘기야.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fairly 다양한 그 성공률과 함께 그러한 행동 방식은 컴마컴마가 나면 일단은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야 이거 안 끝나.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부연 설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한 행동 방식은 그러면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해석하고 그러니까 주어부터 그러한 행동 방식은 노동집약적이다. 이런 얘기야. 노동집약적이라는 건 뭐야? 손이 많이 간다 이런 얘기야. 음. 근데 그 행동 방식은 뭐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반응하는지. 언제? 여긴 데이아가 생겼던 거야. 데이아. 그러면 비익스포즈가 몸에 노출되다죠. 음. 그들이 노출됐을 때 특정 브랜드와 제품에 그리고 뭐 하면서 수동으로 암호화하거나 범주하면서 그들의 감정을 얘가 여기 is는 예를 들면이야. 무슨 뜻이야? 예를 들면 그들이 노출되었을 때야. 그들이 그 특정 브랜드라든가 제품에 노출됐을 때 소비자가 인간이 그들의 감정 그 어떤 브랜드를 바라봤어. 그랬더니 와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이거 가지면 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감정이 생길 거 아니야. 그 감정을 암호화하거나 범주화한단 말이야. 범주화하면서 그 인간이 그 특정 브랜드라든가 제품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인간이 반응하는지 인간들이 보는 그러한 행동 방식이라고. 그러한 행동 방식은 노동집약적이라고. 노동집약적이라는 건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출시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그 마케팅부터 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빨리 피드백으로 고쳐서 다시 출시해야 되고,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너무 노동집약적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rarely, 거의 뭐뭐지 않다지. 거의 적용되지 않아. 그리고 또는 적용되더라도 작은 샘플 크기로 적용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인간에게 영감받은 AI는 만든다. 그런 방식. 좀 전에 설명한 이 위에 있는 그런 행동 방식이 있지. 그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을 파악하는 그런 방식을 가능하게 만들어. 대규모로. 어떤 제품을 출시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추적할 수도 있긴 하잖아. 근데 하루에 뭐 5명, 야, 그 명품 몇 개 사겠냐, 하루에 사람들이. 5명, 6명, 10명, 이렇게 파악하는데 AI는 엄청 많이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런 즉각적인, 인스테이니어스, 즉각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via, 무엇을 통해, 무엇을 경유하여, 이런 뜻이잖아? 얼굴의 인식, 그 슈퍼마켓에서 얼굴 인식을 경유해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찾을지 몰라 쇼핑객의 그 감정을. 근데 그 쇼핑객이 뭐 하고 있어? 바라보고 있지. 그 선반을. 근데 그 선반은 또 뭐 하고 있어? 전시하고 있잖아. 새로운 제품 출시의 제품을. 이 론치는 출시야. 새로운 제품 출시의 제품을 나타내거나 전시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그 선반을 바라보고 있는 쇼핑객의 감정을 찾을 수 있어. 사장이 저 물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딱 오렌지를 집어들었을 때 화나 먹고 있어. 아, 나 좋은 거 찾았다. 이런 표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일일이 그걸 찾기가 누가 어려워. 사람이 찾기는 어렵다 이거야. 누동지각적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게 AI가 하면 그 표정 관리 같은 걸, 그러니까 입이 벌어지거나 웃는 표정을 딱 인식해버리면 걔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 광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슈퍼마켓으로부터. 모든 슈퍼마켓으로부터 뭐 하고 있는. 리스펙티브는 각각의 이런 뜻이야, 각각의. 각각의 그 출시, 전국적으로, 네이션와이드, 전국적으로 각각의 출시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슈퍼마켓으로부터 광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동명사가 주어고요. 컬렉팅이 생산할 거야. 이 솔리드는 뭐 확고한, 단단한, 여기서는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이야. 신뢰할 만한 결과를 생산할 거야. 아, 그거 유튜브에서 봤냐? 나 깜짝 놀랐다. 중국에서 출입국 입국할 때 얼굴 딱 찍잖아, 사진으로. 그러면 그게 모든 감시 카메라에 전송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계속 추적해. 무섭지 않냐? 주제로 적다는 거 몇 번입니까? 5번? 소비자의 감정을 찾을 때, 인ing가 뭐뭐 할 때죠. 뭐에 반응하여? 제품에 반응하여. AI의 혜택. 그 혜택이 뭐야? 광범위한 양을 수집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갔습니까? 다음이요. 뭐, 이 사람, DH와 PG의 연구, 뭐에 대한, 그, 레프리젠테이션이 뭐죠? 이게 좀 표현입니다. 대표를 하는 거니까, 대표성이니까, 표현이야, 표현. 나타내다 이 뜻이잖아. 나타내는 거, 표현. 미국 음식 미디어의 그 요리사에 대한 표현, 표현에 관한 그 연구가 발견했어. 상당한 차이를, 뭐 사이에. 어떻게 남자, 여자 주방장이 묘사되어지는지 그 사이에서의 상당한 차이를 발견했어. 뭐, 위대한 남성 요리사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내죠. 레프렌트가 나타내다 이 뜻이잖아. 그지? 대표제 되어져. 뭐로써? 헌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몹시 훈련된 전문가로서. 그리고 종종 묘사되어져. 뭐로써? 이거 뭐냐, 이거? 인스타파주의? 이 인스타파주의적.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걸 막 깨부수는 그러한 룰 브레이커로서 묘사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규칙을 깨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약간 그 꼰대 같은 그런 어떤 인습적인 거 있잖아. 인습적인 거를 타파하는 그런 룰 브레이커로서 묘사되어진다. 뭐와 함께
독특한 버전과 스타일과 함께 대조적으로 여성 전문 요리사는 종종 판단되어진다. 어떠한 거에 의해서, 인텀스가 뭐뭐에 의해서지. 어, 그 집밥 스타일이라고 하죠. 집밥 스타일의 어떤 요리에 의해서. 근데 그것은 디밸류, 그 훈련과 기술, 요구되는 훈련과 기술을 평가절하해. 디밸류, 평가절하하는, 평가절하해.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바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아마추어적인 것, 그리고 뭐 집적인 것, 가정집적인, 가정식으로서 나타내므로써, by ing, 몸함으로써 연결해. 그 여성 요리사를 뭐와? 가정의 전통과 연결해.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문, 전문적인 어떤 표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데 그 전문적인 표준은 뭐해? 매우 중대한 거야. 이해갑니까? 요리 분야에서의 어떤 인정, recognition, 인정에 중요한 거야. 이런 방식으로 요리 분야, 요리 분야의 그런 운영은 재생산의 성의 불균형을 이해하죠? 뭐함으로써 자질, 특징도 있지만 자질이야. 자질을 가치를 둠으로써 뭐와 관련되냐? associated with가 뭐뭐와 관련되는지 남성적인 매스큘린, 남성적인 전통을 훨씬 더 몹시 그러니까 더 몹시 남성적인 전통과 관련된 자질의 가치를 둠으로써 그리고 뭐함으로써 배제함으로써 이 바이 ing에 같이 걸리는 거야. 배제함으로써 여성을 뭐로부터 배제시켜? 평가 기준. 이 크라이테리아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평가 기준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근데 그 평가 기준은 또 뭐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가 기준이죠. 위대한 요리사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가 기준이야. 이것은 제한한다. 여성 요리사의 능력을. 어떤 능력? 인정을 얻고자 하는 능력을 제한해버려. 또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보상을 축적하고자 하는 능력이야. 어크루는 축적하다야, 축적하다. 근데 그 보상은 뭐냐? 그 인정이, 그 요리사로서의 인정이 발생시키는 보상이야. 아시겠어요? 답이 뭡니까? 성의 고정관념? 언더라인 깔려있는 그러니까 주방장에 대한 미디어의 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깔려있는 성의 고정관념. 이겁니까? 한번 빨리 해석해. 야, 때때로 데디아가 주장되어져. 디지털 기술의 그 확산이 서브투가 하,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야.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 알겠죠?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 서브 에즈는 뭐뭐로서 역할을 하잖아. 근데 서브2는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요. 이퀄라이즈, 균등하게 하는, 동등하게 하는 기회를 작은 회사에 대해 뭐뿐만 아니라 이스테빌리시는 원래 설립하다의 뜻인데 이게 자리 잡음이야. 확고하게 자리 잡음. 확고하게 자리 잡음이라는 뜻이야. 그 확고하게 자리 잡은 미디어의 그 거대한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뭐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라고 주장되어진다.
그 디지털화라든가 인터넷의 그 성장이 사실상 줄이고 있어. 많은 장벽을. 뭐에 대한 장벽이냐면 시장 진입과 시장 진입에 대한 많은 장벽을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뭐해? 작은 기업, 회사에 대한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갔어요? 근데 그 작은 기업과 회사들은 누구야?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그, 그 제작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제작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더 작은 기업과 회사에 대한 기회를 만들고 있어. 특히 컴퓨터 게임과 같은. 하지만 디지털 환경은 선호해. 페이버가 선호하다죠? 뭘 선호하냐면 강하고 인식할 수 있는 브랜드를.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이 좀 좋은 데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영국의 출판 어느 영국 출판 그 임원 이게 임원이야 이그제큐티브가 임원의 그 말에 따르면 브랜드는 만들어 그것을 더 쉽게 이시 감옥이지 감옥 진목이고 뭘 더 쉽게 만들어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을 이게 진목이고 이건 진목의 의미상의 주어야 커스터머 이해갔어? 브랜드를 만든다 그것을 더 쉽게 그것이라 하면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 뭐 때문에?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니까 아씨 도대체 어떤 거 사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광고 많이 하는 들어보면 인식할 만한 그런 상품을 쓴다 이런 얘기야 결국 이해가요? 이런 거는 이런 걸로 문제 바꿀 수 있어 여기 뭐 가로친 단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인식할 만한 브랜드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 수준의 어떤 소비자의 인식 그거 없이 다시 인식할 만한 브랜드가 없이 또는 가치가 있는 어떤 수준과 단계의 소비자 인식이 없이는 잠재적인 그러니까 그 잠재적인 어떤 새로운 진입자, 새로운 사람이니까 새로운 어떤 진입자는 어디로? 그 온라인 세계로 들어온 어떤 잠재적인 새로운 그 진입자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메이웨이가 당연하다 이런 얘기야. 데디아를 발견하는 것이 당연해. 데디아를 발견하는 것이 당연해. 뭘 발견하는 게 당연하냐면 높은 초기 비용이 뭐와 관련된 온라인 입지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이해가요? 온라인 입지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높은 초기 비용이 나타내 효과적인 어떤 억제를 시장 진입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회사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우리 회사의 이름을 잘 몰라. 그리고 소비자 인식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있다는 걸 알리려면 광고를 이빨에 때려야 된다고. 광고를 이빨에 때리려면 뭐가 들어가? 높은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고. 높은 초기 비용이. 그게 뭘 나타낸다? 시장 진입에 대한 억제. 디터런트가 뭐야? 억제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 왜? 여기 보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인식할 만한 브랜드가 우리는 없어. 신입이기 때문에. 시장 신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가 있는 수준의 어떤 소비자 인식도 없기 때문에. 이해갔어요? 크고 확고히 자리 잡은 아까 이스테블리시가 확고히 자리 잡은 이런 뜻이었잖아. 자리 잡은 미디어 컨텐츠 제공자 뭘 가진 강한 브랜드를 가진 그리고 아, 뭘 가진
어떤 접근을 가진 어디에 귀중한 백카탈로그, 그 이미지와 문자와 그 소리의 백카탈로그를 가진 귀중한 백카탈로그의 어떤 접근을 가진 크고 확고히 자리 잡은 콘텐츠 그 미디어 콘텐츠 제공자가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라고. 그리고 이게 동사지.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이점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죠. 뭐뭐에 관해. 뭐뭐에 관해. 전치사야. 뒤에 명사로 와야 돼. 원래 exploitation은 착취야. 착취. 봐. 이게 식민지하고 관련돼 있는데 우리 옛날에 일본하고 우리나라 봐봐. 일본 입장에서는 착취하는 거고, 아니 일본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개발하는 거야. 개발. 근데 식민지 입장에서는 착취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쪽에서 이제 그 강대국 입장에서는 개발과 이용이야. 이용. 그러니까 부가적인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디지털화에 의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부가적인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의 이용에 관해 몇 가지 이점을 갖게 된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디지털화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균형이야, 불균형이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디지털화가 불균형 해소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바뀌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쪽을 유념해야지 보라고. 여기서 봐. 다양한 크기의 사업체에서 아까 그랬지? 그 디지털화의 잠재적인 불균형의 어떤 영향이야. 1번이야. 4번. 사람들은 직면한다 이런 얘기야. 인식 부조화. 디스토넌트는 원래는 불협화음이야. 불협화음. 근데 인지 부조화 들어봤죠? 그 태극기 부대, 그 또라이들, 구구들. 인지 부조화에 직면한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 하지? 발생한 거야. 뭐야 이게?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동격이 되죠. 그 생각이라면 사람은 뭐냐? 이 원인 사람이야. 사람이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 그리고 그 고정관념은 안내. 뭘 안내? 사회적 판단을. 그리고 또 어떤 첫 번째 생각, 이게 두 번째 생각이지. 두 번째 생각에 의해 발생하는 거야. 인지부조화가. 그 두 번째 생각도 동격이 되시지. 사람이 훌륭하고 공정하고 이성적인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윤석열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구구들이 자기 스스로 훌륭하고 공정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 인지부조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그 사람들 진짜 진심이거든. 구테타가 훌륭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진심으로. 그 애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진짜 개몽됐다고. 그 부조화의 어떤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인지 중 하나 이러한 인지가 뭐야? 질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그리고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변화해야 돼. 이러한 인지 중 하나는 변화해야 돼. in order to가 뭐야? 뭐뭐하기 위해서지. 얘가 뭐뭐하기 위해서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 인지부조화가 경감되다. 뭐가 되다? 누그러지는 거지. 경감되는 거야. 이지가 경감시키다. 그러니까 경감시키는 거야. 경감되어지는 거야. 경감되어지니까 투부정사의 수동형을 쓴 거야. 인지부조화가 경감되기 위해서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거야. 인지부조화가 경감되기 위해서 이러한 인지 중 하나가 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방금 인지부조화가 왜 생겨? 인지부조화는 하나의 생각인데 언제 발생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 근데 그 고정관념은
어떤 사람의 사회적 판단을 안 내. 그 고정관념이. 또 사람이 바로 뭐야? 훌륭하고 공정하고 이성적인 사상가라는 거야. 그 틀린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거 어떤 것이 변하는가? 그것은 거의 항상 인식이야, 인식. 변화에 가장 개방되어 있는 인식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면 그 중에서도 변화에 가장 개방적인 인식이 변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것은 사람의 인지야, 인지. 뭐에 대한? 그 고정관념에 대한 인지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 근데 그 고정관념은 여러 가지란 말이야. 그 고정관념은 항상 나는 이제 뭐해? 경계해. 그게 사실은 뭐야? 편견이잖아, 편견, 고정관념이란. 근데 그 편견은 어떤 거는 누가 100번 얘기도 깨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야. 내가 경험하고 몸소리치고 경험했다면. 근데 어떤 거는 선입견이야. 편견이자 선입견이야.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인지한 거는 삶에서 경험한 거는 편견이라고 하기도 그래.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경험도 않고 생긴 건 편견일 수 있고 선입견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런 고정관념이 되게 강한 게 있고 1부터 10 중에 10인 게 있고 1, 2, 3이 있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1, 2, 3인 건 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인식은. 그러니까 레러드는 항상 뭐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즉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고정관념을 사용한다고 뭐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단순히 허락하지 않아.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허락하지 않아. 음, 그러한 결론이 뭐야? 고정관념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대신 확신을 줘,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우리는 정말로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상가라고. 뭐함으로써? 사회적 판단을 만듦으로써. 뭐하노? 고려되는 어떤 평가고 정보에 대해. 뭐에 대한 정보? 타겟 되어지는 그 개인, 타깃이 되는 그 개인에 대한 정보의 상, 뭐야, 고려되어지는 어떤 평가가 있은 후 사회적 판단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상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확신시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하지 않고 평가에 의해서, 어세스먼트, 얘가 고려되는 평가에 의해서. 다시 말해, 우린 종종, 잠깐만. 다시 말해, 우린 종종 either A 또는 B다지. 깨닫지도 못하고 의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뭐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거? 맞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의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그러한 그들에 대한 인상이 정확하지 않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 이러한 자기기만, 이러한 자기기만은 돕는다. 우리가 유지하도록. 우리의 고정관념. 뭐 하는 동안? 인지부조화. 그 자아 개념과 관련된 related to가 뭐뭐 관련된지 자아 개념과 관련된 인지부조에 대한 가능성을 줄여주면서 여기서 이러한 자기기만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가 허락하잖아.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결론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고정관념 갖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대신 확신을 줘. 우리 자신에게. 뭘 확신을 줘? 우리가 정말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상가라고. 뭐함으로써.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망상이고, 인지부조하고, 사회적 판단을 만들므로써. 뭐하노? 고려되는 어떤 평가를 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 평가를 하는 거. 그 정보에 대해. 어떤 정보? 타깃이 되는 개인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일부러 뭐 하는 거야? 자기 기만을 하는 거야. 설령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나를 속이는 거야. 이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하는 걸 돕고, 뭐 하면서 가능성을 줄이면서, 뭐에 대한 인지부조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미지가 객관적이지 않은 거를 객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런 뜻이야. 스티레오타입을 이성화시킨다는 건 자기 기만하는 거야. 자기 기만. 나는 사실 편견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 어떻게 속여? 긍정적으로 속이는 거야. 원래 내가 이걸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자기 기만이라는 게 내 생각에서는 부정적인 것만 있거든. 좋은 거를 안 좋은 쪽으로 속이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건 반대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편견이 있고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걸 자꾸 어떤 정보를 객관화시켜가지고 그걸 평가함으로써 자꾸 중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서 이성화. 고정관념 이성화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글의 시작은 사람은 인지부조화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돼.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결론에 이르도록.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줘야 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상당히 논리적인 사상가라고. 뭐함으로써? 사회적 판단을 만들므로써.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고려되는 어떤 평가,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누구에 대해? 타겟이 된 개인에 대해.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왜? 인지부조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 기만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라고?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 타겟이 되는 개인이 돼. 얘가? 자기 기만을 해서 인지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인지부조가 있어. 그리고 그 인지부조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겨.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나를 속이는 거야. 어떻게? 나는 진짜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상가라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있고 심지어 인지부조가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상가라고 이렇게 막 자기기만 하는 거야. 나를 속이는 거야. 근데 그냥 속이면 안 되고 객관성을 동반하려면 정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누구에 대해? 그 타깃은 개인에 대해.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자기기만이 나쁜 쪽으로 자기기만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의 자기기만이 돕는다. 우리가 유지하도록 우리의 고정관념을. 뭐 하는 동안? 인지부조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는 동안.